주말이면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오사카의 이쿠노 코리안 타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2000년쯤에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을 때 여기 주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거기 다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제일동포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일본 분이 대부분이고,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류의 힘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지금은 깔끔하게 탈바꿈했지만 원래 이곳은 조선인들만 모여 사는 지저분한 동네였다. 우리 소위 어릴 때 가두면은 이 동네 자체는 일본 사람들은 진짜 들어오지도 못했죠. 특히 옛날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밀항을 해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그렇게 밀항을 해오셨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어수선했죠, 여기 분위기가. 또 여기 히라노강 자체가 조금 비가 많이 오면은 다 강물이 흘러나가지고 그냥 그런 지역이었죠, 여기 소위 코리아 타운이라는 게. 우리 제주 출신 작가로 성영옥이라는 그 작가가 계셔. 팔이 하나 없는 다리 세 다리로 그냥 있는 개를 많이 그리셨거든요.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한다는 그런 걸로, 그냥 그 개보다 다리 하나 없는 개는 진짜 그런 표현들만큼 옛날 우리 한국인 조선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 차별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같은 민족 간의 갈등이었다. 在日社会というのは、韓国を支持する大韓民国民団という団体と、北朝鮮を支持する朝鮮総連という団体でずっと歴史的に対立をし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 소위 민담 쪽에 남쪽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북쪽에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은 만날 술 먹고 밥 먹으면 만날 싸움 벌어지고, 뭐 자꾸 나오는 게 뭐 김일성이 뭐예요, 박정희가 뭐야 하는 것들 계속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형실로 지금 그 가까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혼돈의 제주도를 탈출해 정착한 오사카. 그러나 이곳에서도 이념 갈등은 계속되었다. 결국 제일 조선인들은 남한 또는 북한을 선택했지만 김시종 시인은 다른 선택을 한다. 남쪽이라든지 북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마음적으로 김시종 선생은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다른 지점 같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을 주장한 김시종. 경계 위에 쓴다는 것은 아주 자유롭고 다 이쪽도 저쪽도 볼 수가 있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경계선 위에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칼날 위에 서야 되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오로지 경계선 위에서밖에 쓸 수가 없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칼날 위에 서야 되는 아픔, 그 아픔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고 품고 신념을 가지고 쓰신 표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차별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보통 제일동포들은 차별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왜 굳이 우리가 그 피해자인 양 그런 식으로 좀 할 필요 없다.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 물론 차별적인 단어로 기분 나쁘겠지만, 차별적인 단어를 다 지워버리면 차별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있는 차별마저 안 드러나게 돼요. 실제로 차별하면서 말을 안 하니까 드러나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각종 차별과 갈등은 한 집단에 속하며 발생하는 문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삶을 주장한 것이다. 선생은 よく在日は一つどころに生きる。どういう意味かっていうと、だから例えば祖国
南北朝鮮の場合はもう分断線を挟んでもう離れてもう別々の国として当たり前のように暮らしてるけども、在日の場合は要はまあどっちを支持しようがどっちにふるさとがあろうがどっちを支持しようが同じところで住むしかない、住んでいかざるを得ないっていうのが在日っていう存在っていう。 이쿠노 코리안타운에 세워진 시비에는 김시종 시인의 뜻이 새겨져 있다. 오직 그 속에서 가게를 열고 더불어 견디며 삶을 도우며 마침내 코리안타운의 일본인이 되었다. 일본의 끝 코리안타운 거리에 열을 짓고 찾아오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있다. 작은 흐름을 모아서 가면 본류인 것. 문화를 서로 갖고 모이는 사람들의 길이 지금 크게 열리고 있다. 사상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길 바랬던 김시종 시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는 배움터의 문을 열었다. 자기 같은 자연인들을 많이 양산하는 게 이제 그 코리아 국제학원의 그게 교육 목표에 있어요. 경계인을 양성하는 학교. 어떻게 그렇게 왜 경계인을 양성하냐 이거. 월경인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월경 그러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의 뛰어넘어야 할 경계, 다른 말로 벽,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차별의 대상, 반대편에서 보면은 보호의 대상, 그런 게 아니라 뛰어넘었을 때는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뛰어넘어왔다. 이 사회의 나의 존재 증명인 것이고 또 이 사회가 다문화되어가는 그런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오히려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과 행보에서 알 수 있듯 김시종 시인에게 고난과 갈등은 극복의 대상. 작품에서도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조차도 그런가 싶어진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꿈 같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꿈꾸려 한다. 이게 20대 중반에 쓴 시거든요. 그런 상황을 제주 사상을 겪고 저 같으면 저는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긍정하고 있어요. 삶을 긍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나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겠다. 라고 하는, 저는 처음에 그걸 읽고 좀 믿기지가 않았죠. そういったことで本当だったら精神的にもおかしくなってるし、まあ要はいくつも本当いろんな危機を乗り越えてきた人だと思うんですね。そういった意味で強い、だから人間として見た時にも強いな、すごく強い人だなと思いますし、それは一人の人間として社会の問題というよりは一人の人間として生きていく上でのヒントになるんじゃないか。 실은 이제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비장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정서가 주조가 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김시종 선생의 시를 보면 초기에도 그렇지만 놀라운 유머,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저는 극복이란 단어의 가장 좋은 경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매몰돼 있으면 절대 웃질 못합니다. 자기가 참 굉장히 남이 보면 곤혹스럽고 난감하고 어떻게 저걸 견디나, 미치지 않고 저걸 어떻게 견뎠을까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조차도 거리를 두고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그냥 그 상황에 줄줄 끌려가는 것과는 다르게 넘어설 수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그런 유머 감각을,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웃고 사셨으니까 저는 그게 참 그분 삶이 감동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